자, 유형 5번부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쇠합이 5 또는 6이 될 확률을 구해라. 자, 사건 A 또는 B. 또는이죠, 또는. 그럼 이건 뭐야? 확률의 덧셈 정리를 써야 되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각각의 주사위는 서로 따로 놀게 됩니다. 그죠? 동시에 던졌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주사위를 그 1번 주사위, 두 번째를 2번, 아니면 A, B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에서부터 6, 두 번째도 1에서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된다. 5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1 나오고 여기 4 나오고, 그죠? 얘는 뭐야? 2, 3 그리고 3, 2, 4, 1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죠. 이게 이제 합이 5가 되는 거,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거. 자, 1, 4하고 4, 1은 다른 경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총 그래서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6개 곱해서 그 중에서 요게 네 가지 말하자면 순서쌍이 가능하다. 6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1에서 6, 2, 4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얘는 하나씩 줄이고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좀 뭐야? 5가 빠졌나? 5 하고 뭐가 됩니까? 요걸 잘못 썼네요. 그죠? 이 6이 아니고 5죠. 1, 5부터 시작하죠. 5, 1. 그죠? 그래서 1, 5부터 5, 1까지 여기 3, 3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위치를 바꾼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지금 몇 가지냐면 5가지. 그래서 총 9가지가 있죠. 그래서 36가지 중에 9가지가 해당하니까 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4가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4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36분의 4고 확률이, 그 다음에 수의 합이 6이 되는 거는 5가지니까 36분의 5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서 36분의 9다. 왜냐하면 얘가 나오는 거랑 얘가 나오는 거는 완전히 서로 이제 배반인 거야.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4가 나오면서 동시에 5가 또 될 수는 없는 거니까. 4면 4고 5는 5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된다.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그 두 가지 얘 또는 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총 36가지 전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확률 한 번에 구한 거고, 요건 두 개를 이제 두 확률을 더해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형 6번.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확률의 곱셈. 곱셈 정리를 써야 되는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는 홀수이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는 6의 약수일 확률. 자, 첫 번째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요걸 A라고 합시다.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럼 A 사건은 뭐가 될 수 있냐면 홀수니까 1, 3, 5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지? 그리고 6의 약수, 두 번째 사건 6의 그 약수라고 하는 거는 1, 2, 3, 6 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쓰는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가지, 전체 6가지는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그 중에서 3가지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 확률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4죠. 이거는 약분하면 3분의 2. 그죠? 그럼 A 사건, B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AND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던졌을 때는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확률도 맞아야 되고 이 확률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2분의 1 확률과 그 다음에 3분의 2의 확률이 다 맞아야 하니까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3분의 1의 확률이 맞아야 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둘 다 만족할 사건은 3분의 1이다. 이때 이 두 확률을 곱해서 구했는데 A 사건이 일어나는 거하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곱해서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되시죠?
만약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얘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됐죠? 자, 옆에 유죄해 보시고 7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7번은 두 사건 A, B 중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자, 효민이가 A, B 두 문제를 푸는데 A 문제를 맞힐 확률이 2분의 1이고 B 문제를 맞힐 확률이 5분의 2다. 효민이가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은 얼마냐? 자, A 문제를 맞추는 거, 그죠? 그 경우가 있고 B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있으면 이 양쪽에 다 같이 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 B를 둘 다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A 문제를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고 B 문제를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둘 다 맞추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맞추려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맞추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 다시 말해서 A만 맞추는 경우, B만 맞추는 경우, 둘 다 맞추는 경우 이 세 개를 더해가지고 문제의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는 경우. 이걸 단순히 얘하고 얘를 더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부분이 두 번 더해져요. 그죠? A 문제 맞추는 거, B 문제 맞추는 거 두 개 더하면. 그래서 그렇게 두 개 간단히 더하면 안 되고 적어도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결국 A도 안 맞추고 B도 안 맞추는 경우 둘 다 틀리는 경우 빼고는 다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 맞추거나 두 개 맞추거나.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A를 틀릴 확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A 여사건이라 그래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A가 안 일어나는 사건. 그럼 요거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는 거죠. 1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빼면 A가 안 일어나는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1 빼기 P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즉 A 문제를 푸는 확률이 2분의 1이면 못 풀 확률도 2분의 1인 거죠. 자, 마찬가지로 B의 여사건 즉 B를 못 풀 확률은 어떻게 될까? 1에서 B를 풀 확률을 빼면 돼. B를 풀 확률이 5분의 2니까 이렇게 해서 5분의 3. B를 못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곱합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10분의 3이 되죠. 얘가 뭡니까? 얘는 둘 다 틀릴 확률이에요. 둘 다 틀릴 확률. 둘 다 틀릴 확률. 자, 그러면 이걸 왜 구했나? 1에서 그 둘 다 틀릴 확률을 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적어도 한 문제는 풀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이 문제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지 않고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5분의 2 두 개를 만약에 곱해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둘 다 맞출 확률이거든요. 그게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5분의 1. 그지? 그러면 A 문제 하나만 맞출 확률은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문제 하나만 맞출 확률은 다시 5분의 2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예요. 왜? 5분의 2라는 건 이거 전체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거잖아. 근데 B만 맞추는 건 요걸 빼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둘 다 맞추는 거. 이 세 개를 더해줘야 됩니다. 왜 더해줍니까? 덧셈 정리죠. 얘 또는 얘잖아요. 응? 그 적어도 하나 맞춘다는 것은 A만 맞추든가 B만 맞추든가 아니면 둘 다 맞추든가 세 개를 다 더한 얘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5분의 1이 두 번 빼지고 한 번 더해지니까 그냥 한 번만 빼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2분의 1과 5분의 2를 더한 다음에 5분의 1을 한 번 빼는 이런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얘를 한 번 빼주면 각각 한 번씩 더해준 것이 된다. 요거 계산해 보면 아마도 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그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생각하기도 쉽고 계산도 간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직접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곱셈 정리와 덧셈 정리를 적절히 활용해서 직접 구하는 것도 사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사건,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겁니다. 좀 자세히 얘기했어요. 자, 옆에 있는 유제들 풀어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8번.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데,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5개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다. 이런 건 그림을 좀 그려놓는 게 좋아요. A 주머니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흰 공을 동그라미, 검은 거를 X라고 합시다. 얘는 1개, 얘는 5개가 들어있다. B 주머니에는 어떻게 돼 있나?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각각 하나씩을 꺼냅니다. 각각 하나씩을 꺼내요. 그럼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 서로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흰 거 나오고 여기서 검은 거 나오는 경우, 이게 서로 다른 거죠. 또는 뭐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검은 거 나오고 여기서 흰 거 나오는 거.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요 사건을 우리가 확률을 구해보면 여기서 흰 게 나올 확률은 뭐야? 6개 중에 한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맞아야 되고, 여기서 검은 게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검은 게 2개니까 6분의 2의 확률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뭐야? 서로 동시에 일어나는 and. 이거는 흰 거, 그리고 이건 검은 거, 이렇게 돼.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곱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6분의 5 곱하기 6분의 4가 되겠죠. 역시 곱해야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더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는이니까. 그죠?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되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약분을 할 수 있죠? 약분을 하는 게 좋은 건가 모르겠다만, 뭐 이거 둘 다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괜찮네. 그럼 얘는 18분의 1, 얘는 18분의 10. 물론 이제 요것도 이렇게도 약분이 되지만 어차피 통분을 할 거니까 약분을 안 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두 개를 더해서 18분의 11. 그죠? 이게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 또는 얘. 응?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더했죠. 근데 요거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걸 또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곱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그거를 잘 찾아야 되겠어요.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은 18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유제 꼭 풀어보시고, 일시정지 하고 나서 꼭 풀어보시고 9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9번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입니다. 주머니 속에 1부터 7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장의 카드를 또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인 확률은 뭐냐? 자, 이 연속화해서 뽑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이 연속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행이 서로 독립인가, 즉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이때 여기서처럼 다시 넣는다, 이건 이제 뭐예요? 복원 추출이라고 했죠. 이런 걸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이건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률의 곱셈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곱셈 정리를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복원 추출을 하면 두 번째 뽑을 때 확률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곱하는 그 확률을 다른 걸 곱해야 되는 거, 그걸 주의하면 되는데, 지금 이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주머니 속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각각의 지금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장만 꺼냅니다. 한 장. 그러면 처음에 한 장을 꺼냈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에서 7까지는 홀수가 1, 3, 5, 7, 4개, 짝수가 3개 있죠. 그러니까 7개 중에서 4개. 이게 하나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역시 다시 넣었기 때문에 도로 원 상태로 리셋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도 홀수 나올 확률은 7분의 4죠. 그래서 요 두 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7, 7에 49, 4, 46. 이런 거지. 되시죠? 자, 만약에 이게 다시 넣지 않는 그 비복원 추출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처음엔 7분의 4지만 비교해서 보세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홀수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를 생각해야 되죠. 홀수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는 홀수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음 걸 해야 되니까 그때는 6개 중에 홀수 3개를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나눠지네요. 그죠? 그래서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비복원의 경우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뽑은 카드를 다시 안 넣는 거야. 그러면 홀수 2번을 뽑게 되는 거는 첫 번째 홀수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홀수를 또 뽑게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은 똑같지만 두 번째는 곱해지는 확률이 다르다. 이게 이제 연속해서 뽑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때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죠. 그죠? 자, 옆에 있는 유제들 가지고 연습을 꼭 해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유형 10번 도형에서의 확률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하학적 확률이라 그래요.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해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고 그랬죠.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하학적 확률은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고 넓이나 뭐 길이 혹은 뭐 이제 부피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의 비를 가지고 요거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확률이 되는 그걸 확률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한번 쏠 때 팔의 약수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해라. 단 화살이 원판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맞힌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 8등분된 구역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반드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사실은 8등분이 안 되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데 나머지는 조금씩 하고 하나만 이렇게 왕창 크게 만약에 그렸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칸을 했는데 하나만 이렇게 왕창 크게 했어. 그럼 여기다 만약에 3을 썼다 그러면 3이 나올 확률이 다른 번호가 나올 확률보다는 뭐 훨씬 큰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꽂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뭐를 가정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넓이가 넓을수록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딱 찍었을 때 거기에 찍힐 가능성이 높다. 즉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넓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보다 많다. 뭐 여기 얘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이 점들이 개수가 얘보다 뭐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넓이의 비를 가지고 확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3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 10번이고 얘는 2번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수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넓이와 넓이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넓이 중에 해당 사건의 넓이의 비율을 가지고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 8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8의 약수는 뭐 있어요? 1, 2, 4, 8 이렇게 있죠. 그죠? 총 4개 아닙니까? 그럼 이 4개의 번호가 적혀 있는 거에 넓이를 다 합쳐보면요. 전체가 지금 8칸으로 등분되어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겠어요? 전체 8개 중에서 4개. 그러니까 이 넓이를 다 합쳐보면 전체 넓이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확률도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거 8개 중에서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넓이 중에서 50% 해당하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수로 세면 좀 위험한 게 이렇게 넓이가 똑같을 때는 상관없는데 넓이가 이렇게 다르면 자 똑같은 문제를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8의 약수가 맞을 확률 그럼 이게 8의 약수는 여기서도 1, 2, 4, 8일 텐데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것도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중에 3이 맞을 확률 3이 선택될 확률이 그냥 2분의 1인 거죠. 나머지 다 합쳐야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반띵 되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넓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 개수를 세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나 길이 비율로 확률을 구하는 여기서는 넓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죠? 넓이가 넓을수록 그 화살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확률은 전체 넓이 중에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유제 다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뒤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